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폐교 위기를 맞은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개편하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대학법인 설립 허가까지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목표로 했던 2022년 3월 개교에 성공했습니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은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재를 양성할 한전공대를 에너지밸리에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개교식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소회를 밝혔습니다.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입지 선정부터 치열했습니다. 광주에서 3곳, 나주에서 3곳의 입지가 경쟁을 펼쳤고 현지 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친 뒤에 2019년 1월 부영CC로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입지 선정 뒤에는 교육부의 법인 설립 허가가 문제였습니다. 재원 확보 문제로 심의가 2차례 연기된 뒤 목표했던 개교를 2년도 채 남기지 않았던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에서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캠퍼스 착공은 지난해 6월 시작됐고 지금의 모습으로 개교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남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 발표부터 개교까지 만 5년. 대학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또 적자 한전에 부담이 된다는 수많은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중심 대학이 나주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한 가운데 새 학기를 맞아 학교마다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꼼꼼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새학기 등교에 나선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지침대로 등교에 앞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해봐서 한 줄 떠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코로나 조심해야죠. 광주 전남에서 일제히 새학기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방역 대책은 학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매주 2차례 자가진단을 실시해 양성 여부에 따라 등교가 이루어집니다. 신규 확진과 등교 중지 비율에 따라 전체 등교에서부터 전면 원격 수업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 확진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은 집단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확진자 나올 수도 있고 애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더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방학 동안에는 조금 더 안심이 됐었는데. 우려와 불안 속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방역 당국과 학교, 학부모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3개월간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지난 2월 14일 종료됐습니다. 목표 모금액을 160% 초과 달성한 12억 8천만 원이 모금됐는데요. 마포구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마감하고 후원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12억 8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당초 목표 금액인 8억 원보다 160% 초과 달성한 금액입니다. 단일 기부 중 가장 큰 규모는 성금 4천만 원과 상품 약 5천만 원을 기탁한 주식회사 효성입니다. 이외에도 절두선 순교성지와 주식회사 오리엔트 스타로직스, 서서울농협 등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포구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 주거복지를 향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추진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등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마포구는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주택과 방문 혹은 우편물을 보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급전 방식을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급전 방식을 국가 연구개발 성과인 배터리 방식 기반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선 구간의 전선 지중화를 진행, 도시경관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전 방식은 유무선 혼용 방식, 즉 배터리 플러스 유가선 방식으로 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선 구간 규모는 10.5km를 기준으로 하되 앞으로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서 차량 입찰 시에 기술 제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거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17.5km를 기본 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기술 자문이나 여러 심의 결과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의 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울 위례 신도시에 적용하는 LTO 방식을 적용해서 10.5km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2호선 트램 정거장을 기존 35개에서 10개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기존 2호선 정거장 평균 간격이 해외보다 길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이번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한 법정 계획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현황,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8년 착공과 2033년 준공 목표 사업 추진 등 추후 도시철도 신규 노선 확충 계획과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트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트램 급전 방식과 노선에 따른 정류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까지 모든 실시 계획들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이루어져서 원래 계획했던 27년도 준공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도시철도 3단계 3호선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비대면 외식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업소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외식업소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 증가 등 비대면 외식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달 메뉴, 포장 디자인 개발, 배달 플랫폼 활용, 경영 관리, 고객 서비스 홍보 마케팅 등 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영업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종사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1일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대전시청 식의약 안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각 구청 위생 담당 부서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 지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신청업소 중 사전 진단을 통해 3월 말까지 20개 업소를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컨설팅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 환경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지원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올 1, 2월 누적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예산 326억 원을 자치구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으로 입원 경자 수가 크게 늘어 기존에 확보해둔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비를 우선 투입했고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시비 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1일 기준 1인 34,910원, 2인은 59,000원 등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유급휴가 대상자나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장기 격리를 하더라도 동일건은 최대 14일분까지만 지급되고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을 건설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부실공사 예방 제도와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할 시장 직속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신설해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통합성,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부실 감리를 엄정 처벌하기 위해 감리관리팀을 설치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통해 모든 건축건설공사의 문제점을 신고받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통해 잘못된 건설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고 건설 업계에 대한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불량자재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민관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 운영, 현장 지도 감독 및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이 자동차 산업 상생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에 완성차 대기업과 함께 전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4,400억 규모의 상생 보증을 지원해왔고 이번에는 지역 기업만을 대상으로 125억 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자산 규모 5천억 원 미만의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보증 비율 100%, 보증료 감면 0.3%포인트의 우대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30억 원 이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으며 신청과 상담은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22 진부면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진부 자원봉사단체장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센터 사업 소개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봉사활동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자원봉사들과 논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자원봉사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운동이나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의 위기를 평창군 자원봉사자와 함께 잘 극복해서 따뜻한 평창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며 양질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역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실시되는 2022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 릴레이, 우리 이웃 보금자리 개선 사업,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있으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 교육과 집중 홍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지급하게 됐는데요.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총 46,481명입니다. 올해 출생한 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수단은 횡성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선불카드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온라인 결제나 유흥시설,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올해 출생한 아동도 포함되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는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국가 성장의 원동력인 제조업 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 육성에 주력합니다.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분야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도는 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유망 소부장 육성을 위해 승강기, 방위사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고 국방산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의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산업체 지원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내 100여 개 업체의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가속기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운영을 맡은 충북 테크노파크는 관련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와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운영될 때까지 도내 많은 기업들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694억 원 증가한 1조 6,12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안은 일반 회계가 688억 원 증가한 1조 4,521억 원,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1,607억 원 규모로 특히 양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82억 원을 편성하고 재택치료 등 감염병 관리 대응 사업비로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양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4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제 재택치료로 전환이 됐죠. 양산시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전문 상담 인력을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2월 17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입원이나 시설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보건소에 전화 문의가 폭증하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시청 대회의실에 전화 상담을 위한 추진단을 긴급 설치한 것입니다. 재택치료 관련 등록, 관리, 지원 등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이후 시간대엔 보건소 당직자와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도시민 20여 가구 90여 명이 이주했기 때문인데요. 민관학이 학생 유치 캠페인에 나섰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해남 북일초등학교. 교실을 재배치하고 책상과 교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학생 수가 지난해 20여 명에서 올해 60여 명으로 4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 한 명만 있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친구가 생겨가지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사를 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새 22가구 90여 명이 이주했고 이 중 유치원생과 학생이 52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원이랑 가면은 이제 할머니 인사하고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을 주민과 군청, 교육청이 펼친 작은 학교 살리기 캠페인이 학생 유치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살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넘는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요.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 소리가 난다고. 개교 100주년을 맞아 문 닫을 위기에 몰린 해남 북일초교. 학생 유치를 통해 반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1년 반 전에 첫 삽을 뜬 여수경도 해안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특혜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당사자들이 첫 만남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판도를 바꾸겠다며 시작한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첫 삽을 떴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캠핑장, 호텔과 고급 쇼핑몰 등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화를 간직한 해양 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최고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 건립을 두고 투기 특혜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급기야 미래에셋은 지난해 5월 사업 전격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가까스로 한 달 뒤 공사는 재개됐고 이후 전남도 경관위의 레지던스 건립 수정안이 조건부 통과되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의회가 경도 진입도로의 일방적 위치 변경 등을 문제 삼아 여수시 분담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와 이인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이어서 그 후속 단계로 건축 공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애초 여수 시민의 바람인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고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서 2024년이었던 완공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업자 측과 특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지역 사회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개편하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의 결과입니다. 운전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첫차 막차 운행시간 조정과 택지 개발로 인한 도시 여건 반영, 불합리한 노선 조정, 버스 미운행 마을의 신규 배차 등 변화된 여러 교통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변경된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시간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교통정보 홈페이지 또는 교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수시가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권오봉 시장은 안전보건공단 동부지사장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과 안전 여부 등을 상세하게 점검했습니다. 한편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공사는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연간 약 2만 4천여 명의 석유화학 종사자가 이곳에서 안전교육 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